3부 세계의 독재자들에서도 또 찾아왔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민중을 괴롭게 했는지 3부에서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니토 무솔리니. 로마 제국의 후예로서 이탈리아는 영광을 되찾아야 했어. 1922년 로마 진군. 검은 셔츠당과 함께 권력을 장악하며 파시즘의 새 시대를 열었지. 에티오피아 침공은 당연한 수순이었어. 아프리카의 새로운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거야. 토카스? 승리를 위해서라면. 히틀러와 동맹을 맺었을 때 우리는 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프란체스코 마르코스. 필리핀은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지였어. 독립 후에도 혼란만 계속되고 있었지. 1965년 대통령이 되었을 때부터 계획하고 있었어. 강력한 필리핀을 만들겠다고. 1972년 계엄령 선포. 공산주의자들과 무슬림 반군들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거든. 이멜다와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어. 신발? 그녀의 작은 취미일 뿐이야. 하지만 아키노가 암살당했을 때 이반 뇌제. 러시아는 몽골의 멍에 아래 신음하고 있었어. 보야르들은 서로 싸우기만 하고. 나는 3세의 대공이 되었지만 진정한 권력을 잡은 건 17세 때였어. 차르로 즉위하며 러시아 최초의 황제가 되었지. 카잔과 아스트라한을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했어. 하지만 아들 이반이 내가 직접 죽였어. 분노에 사로잡혀서 말이야. 그 순간부터 뇌제라 불리게 되었지. 미하엘 체아우셰스쿠. 루마니아는 소련의 위성국이었지만 나는 다른 길을 걸었어. 1965년 집권 후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거든. 서방과도 손잡고 중국과도 교류했어. 엘레나와 함께 개인 숭배를 만들어갔어. 부쿠레슈티에 거대한 궁전을 지었지. 인민의 집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우리의 집이었어. 1989년 12월 시위대가 몰려왔을 때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는데 안토니오 살라자르. 포르투갈은 공화정의 혼란 속에 있었어. 1926년 군부 쿠데타 후 나는 재정부 장관으로 시작했지. 경제를 안정시키며 서서히 권력을 잡아갔어. 에스타두 노부.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었어. 파시즘과는 달랐지. 카톨릭적이고 전통적인 권위주의였거든. 40년간 포르투갈을 통치하며 아프리카 식민지들을 지켜냈어. 하지만 카네이션 혁명이 하일레 셀라시에 솔로몬 왕의 후에 정복하는 사자. 에티오피아 황제로서 나는 아프리카의 마지막 황제였어. 1930년 즉위식은 전 세계가 지켜봤지. 무솔리니가 침공했을 때 국제연맹에 호소했어. 오늘은 에티오피아, 내일은 당신들이라고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 망명에서 돌아와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1974년 군부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앞서 내 이야기를 했지만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EDS의 혁명 때 민중이 거리로 나왔을 때 그 순간 나는 망설였어. 군대에 발포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미국이 나를 버렸어. 레이건조차 등을 돌렸지. 하와이로 망명하며 생각했어. 필리핀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 아들 봉봉이 장점인 텐안먼 이후 1989년 텐안먼 사건 후 총서기가 되었어.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를 진압한 후에 중국, 서방의 제재와 고립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을 계속하면서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야 했어. 3개 대표론을 제시하며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재정립했지. 홍콩 반환 WTO 가입. 중국을 다시 세계 무대로 끌어올렸어.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넘겨주기까지.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아니 로디지아의 해방투사였어. 이언 스미스의 백인 정권과 맞서 싸웠지. 1980년 독립과 함께 총리가 되었을 때 흑백 화합을 약속했어. 하지만 백인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거든. 2000년부터 토지 개혁을 단행했어. 백인 농장주들을 쫓아내고 경제가 무너져도 상관없었어. 이 땅은 우리 것이니까. 2017년 군부 쿠데타로 물러날 때까지 37년간. 비렐름 2세. 독일 제국의 마지막 황제. 할머니는 빅토리아 여왕이었고 사촌은 조지 5세와 니콜라이 2세였어. 하지만 나는 독일의 영광을 위해 그들과 맞서야 했지. 비스마르크를 해임하고 나만의 정책을 펼쳤어. 함대를 건설하며 영국에 도전했지. 1914년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을 때 전쟁은 피할 수 없었어. 하지만 1918년 혁명이 일어나며 네덜란드로 망명해야 했지.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도. 포르피리오 디아스. 멕시코는 독립 후에도 혼란이 계속됐어. 미국과의 전쟁, 프랑스 침입, 막시밀리안 황제.
나는 군인으로 모든 혼란을 겪었지. 1876년 대통령이 된 후 질서와 진보를 내걸었어. 34년간 멕시코를 통치하며 철도를 건설하고 외국 투자를 유치했지. 포르피리아토. 내 시대였어. 하지만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노동자들을 억압했다고 해서 1910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늙어 있었어. 프랑스로 망명하며 생각했지. 그들이 나를 그리워할 거야라고. 레오폴드 2세. 벨기에 국왕으로서 작은 나라에 만족할 수 없었어. 콩고. 그곳이 내 꿈이었지. 1885년 베를린 회의에서 콩고 자유국을 인정받았을 때의 그 기쁨. 고무와 상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 원주민들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을 잘랐지. 잔혹하다고? 문명화 작업이었어. 하지만 에드먼드 모렐과 로저 케이스먼트가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두 권력의 정점에 섰었어.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걸 배웠지. 어떤 이는 혁명으로, 어떤 이는 쿠데타로, 어떤 이는 자연사로 무대를 떠났어.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괴물인가 영웅인가? 아마 둘 다일 거야. 우리가 만든 건 질서였지만 그 질서는 공포 위에 세워진 거였어.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지만 인간의 권력욕은 영원하니까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와 같은 길을 걸을 거야. 그것이 역사의 숙명이니까.